인사드리겠습니다. 뉴다이아몬드 손유석입니다. 코로나 벌써 2년 넘었죠? 만 2년 됐는데 그 전에 이 자리에 매일 빠지지 않고 여러분들 그 자리에 앉아갖고 항상 교육받던 그 생각이 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 무대에 서본 적이 없어요. 항상 그 다이아몬드만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자리였기 때문에 에메랄드를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한 10년 이상 에메랄드를 유지하면서 에메랄드 되는 순간부터 다이아몬드 꿈을 꿨거든요. 근데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 스폰서님을 2년 전에 다시 뵙게 되었고 여러분들과 함께 패밀리가 됐거든요. 저는 아메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잠깐 제 얘기를 좀 인사를 좀 드리면 처음 보시는 분들도 좀 계시는 것 같았고 되게 오랜 시간에 IMF 그 시점에 제가 개인 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시기에 저희 여직원에게 이 사업을 전달받았어요. 처음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그러셨겠지만 저도 제 사업이라는 생각을 1%도 없었기 때문에 계속 거절을 했죠. 근데 그 거절을 계속 하다 보면은 그 거절하는 이유가 내 마음속에 이렇게 이유가 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동기가 생겨갖고 이 사업을 알아보게 됐고 이 사업을 열심히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한참 진행을 하면서 저의 스폰서분들이 한 분 한 분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폰서들 다 계시죠? 네, 저는 이제 저희 스폰서분이 저희 여직원의 그 형부였는데 아이가 갑자기 뇌 수술을 받아갖고 지금도 저희 LOS로 돼 있어요. 그 스폰서가 저를 한 1, 2년 지원하시다가 두 분이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지금도 굉장히 아이의 그 장애 때문에 비즈니스를 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사파이어입니다. 현재는. 그 사업을 제가 지원을 못 받게 됐고 또 그 위에 또 다이아몬드 계셨는데 그 다이아몬드는 또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두시고요. 또 그 위에 또 스폰서를 만났는데 그 스폰서 또 그만두게 되시고요. 그래서 현재 한 15년 이상을 이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한참 후에 우리 주지호 박정현 사장님이 제 업라인이신 저희 스폰서님이신 거죠, 결국에. 네, 그렇게 만나뵙게 됐고 저를 안아주셔서 제가 스폰서하고 조인이 되면서 제가 다이아몬드가 됐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24년 걸렸거든요. 근데 24년이 저한테는 그렇게 길지 않은데 주변에 많은 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24년 동안 사업을 진행해왔는지 그게 참 대단한 것 같기도 하고 좀 의아하기도 하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24년 걸렸는데 누군가가 나한테 다이아몬드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24년이란 그 긴 시간이 돼야지만 다이아몬드가 된다면 그 멋진 성공의 노하우를 좀 아닌 것 같아갖고 고민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한번 돌이켜 생각해봤어요. 오늘 그 성공의 8단계인데 여러분들 이 사업 시작하셨으니까 항상 마음속에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그죠?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 또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또 오늘 혹시 제 이야기 속에서 혹시 거기에 어떤 한 가지의 그 힌트라도 있지 않을까? 그죠? 8단계 다 알고 계시는 얘기들인데. 그래서 저도 생각을 좀 해봤어요. 매번 생각을 하지만 특히 오늘 이 자리에 서기 전에 내가 어떻게 24년 동안 사업을 그래도 꾸준하게 포기하지 않고 진행해 갖고 와서 다이아몬드를 성취했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거든요. 차 타고 오면서도. 근데 저는 그때 이유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업을 해야 할 이유가. 그때 가볍게 시작했지만 이런 비즈니스를 이렇게 미팅을 통해 갖고 내가 해야 할 이유가 분명히 명확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꾸준히 해왔던 것 같아요. 그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아시죠? 그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했는데 토끼가 졌어요. 그 이유는 토끼가 자만했기 때문에 졌다고 얘기하죠. 근데 아메이 사업에서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이렇게 바꿔보면 토끼와 거북이의 그 토끼가 자만해서 이긴 거북이가 이긴 게 아니라 처음부터 토끼와 거북이는 목표가 달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토끼는 거북이를 이기는 게 목표였는데 거북이는 정상에 올라가는 게 목표였던 거죠.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수많은 다이아몬드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더 많겠죠. 100명의 다이아몬드가 있으면 아마 100명의 다이아몬드 성취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쩌면 이렇게 돌이켜 생각하면 토끼와 거북이처럼 저의 목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여러분 느끼시겠지만 가장 멋진 비즈니스의 그 본질은 상대평가가 아니고 절대평가잖아요. 정말 남이 성공했을 때는 정말 우러나와서 박수를 쳐주고 제 페이스를 지키면서 제가 가고자 하는 목표가 분명하다면 느려도 목적지에 가고자 하는 그 의지가 분명하다면 포기하지 않고 정상에 가는 것처럼 저도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제 방법은 그런 것 같아요. 누가 뭐래도 내가 정했으니까 가야겠다. 예전에 우리 처음 시기에는요, 저희 스폰서님들한테 어떻게 하면 좀 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열심히 하세요 그랬어요. 맞는 말이죠.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해야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참 진행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열심히는 하는데 제대로 해야 되겠더라고요. 제대로. 그죠? 그래서 지금 그게 텍스트 예고부터 시작해갖고 한국에 오면서 수많은 그 역사에 의해서 우리 성공의 에이스텝, 그게 성공의 방법인 것 같아요. 오늘 이제 그런 내용을 갖고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볼 건데요. 성공의 8단계죠. 이 내용 이렇게 여러분 너무 익숙하시죠? 그죠? 익숙하시고 제가 봤을 때 이 내용 첫 번째 단계가 꿈인데요. 꿈과 목표인데 어쩌면 이 꿈과 목표 얘기하다가 아마 시간이 마무리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이 A 스텝 중에서 성공은 누군가가 제 파트너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물어보면 제가 갖고 있는 경험을 그대로 알려드리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성공의 패턴을 알려드릴 수 있거든요. 그죠? 성공의 패턴은 분명히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본에 그 세토리스키라는 그 크라운 해머스터가 있는데 그분은 음악가였거든요. 근데 그분은 음악을 하다가 아메이 비즈니스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크라운 해머스터가 됐어요. 그래서 어떤 회견실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아메이를 시작했을 때하고 지금 성공했을 때하고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분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자기는 시골에 조그만 한옥에서 가옥이죠. 이런 집에서 마당 있는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아메이 하기 전에 어떤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방 안에 창문이 하나 있었대요. 근데 그 창문 속에 보이면 보이면 그 창문 크기만큼 나무도 보이고 또 해도 보이고 하늘도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아메이 하기 전에는 방 안에서 창문 속에서 세상을 본 그런 그림이라면 제가 지금 현재 성공하고 나니까 마당에서 나무를 보고 하늘을 보는 거와 그렇게 비교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분은 정말 멋진 음악가가 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조금 부족한 걸 채우기 위해서 아메이 사업을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윈더서핑이죠. 그분이 그 취미생활이 그래도 그거였대요. 근데 수많은 그 동료들이 시기만 되면 윈도서핑 가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분이 유명한 말을 또 남겼어요. 이 사업에 딱 꿈을 딱 정하고 나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그렇게 제안하면 바다는 항상 그 자리에 있지만 비에는 가면 다시 오지 않는다 이렇게 해갖고 그분은 크라운 에머스가 되셨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사업을 하면서 과연 방법이 뭘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방법은 첫 번째 이 꿈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전에 왜 오셨는지, 이 사업을 왜 선택했는지, 내가 이 사업을 왜 견뎌야 하는지. 산에 올라갈 때 보면은 경사면이 있잖아요. 굉장히 힘들죠. 성공자들이 얘기합니다. 몸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 경사면에 도달했을 때는 정상이 곧 눈앞에 있는 그런 것을 빨리 알아채야 한다고요. 그거 쉽지 않죠. 근데 정상에 가야겠다고 목표를 둔 사람하고
그냥 따라간 사람들 있잖아요. 누가 가자 그러니까 이렇게 따라간 사람. 그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포기하고 산에 내려온 사람은 정상에 올라간 그 맛을 전혀 느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야 할 이유가 분명히 서여지지 않다면 행동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이유가 없으면 행동하지 않는 동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도 아침에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일어나셨고 여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집에 불이 났는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몸에 불이 되지 않는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그 불난 집에 아이가 있거든요. 그 아이를 구해오시겠습니까? 하고 제가 제안을 한다면 여러분들 선뜻 그 집에 들어가시겠습니까? 제가 불에 되지 않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쉽지 않겠죠? 근데 만약에 그 집에 그 아이가 여러분의 아이라면 어떨까요? 방법이 중요하겠습니까? 제 방법이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이유가 중요하죠. 이유. 성공하는 사람도 행동의 결과고요. 실패하는 사람도 행동의 결과인데 그 행동은 이유에서 나오는, 생각에서 나오는 거죠. 그 이유가 분명하면 그 이유에 맞는 행동이 나오게 되고 그 행동의 결과가 나오는데 이 아메이 사업 했을 때 이유가 분명하지 않다면 핑계가 많고 변명이 많고 자기의 그 합리화를 많이 시키죠. 그죠? 뭐뭐 때문에 성공하시는 분도 있고 뭐뭐 때문에 포기하시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메이 사업에서 이렇게 사업의 어떤 성공의 방법 여기 A 스텝 중에 그 꿈과 목표 중에서 꿈은 이 드림이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꿈은 뭐 망상일 수도 있는데 미국에서 얘기하는 드림은 실현 가능한 꿈이지 않습니까? 근데 꿈은 곧 변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변화.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곧 변화를 도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변화는 곧 도전이죠. 그래서 저도 좀 가장 평범한 그 자영 사업을 했었는데 제가 이게 Y, 꿈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죠. 근데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이 Y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냉철한 현실 점검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하고 있었던 일이 그 직감적으로 위기가 올 것 같더라고요. 현재 그 현실적인 방법으로는 뭐 당장은 견뎌내겠지만 내 미래에는 답이 없을 것 같다는 그런 불안감? 그게 굉장히 엄습해 왔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슴속에 이거 말고 뭐 할 만한 게 없을까? 그런 게 저한테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게 들리지 않았는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가 보이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필요했거든요. 뭔가 대안이 필요했고요. 그래서 저는 100만 원이라는 그런 스페어 타이어라는 말을 하는데 어쨌든 저한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를 보다 보니까 많은 이유를 발견하게 된 거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할 때 A 스텝 중에 첫 번째 이 꿈에 대해서, 드림에 대해서 여러분이 Y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이유가 있듯이 아마 여러분들의 이유가 있어야 돼요. 개인적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사회적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죠. 지금처럼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직장인들, 제가 만나는 요즘 젊은 사람의 직장인들은요, 예전처럼 회사가 자신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엔잡나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어떤 자기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스스로 찾고 있는 그런 젊은 사람들 정말 많이 만납니다. 그래서 아메이 사업이 점점 저 트렌드하고 잘 맞는 것 같아요. 또 노후 준비를 위해서 이유를 찾고 있는 분도 있고요. 어쨌든 여러분 스스로 이유를 명확하게 발견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이 사업은 이 포기라는 그 유혹을 여러분들이 견디셔야 되는데 항상 여러분들의 그 포기 유혹에 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서 이유가 떠나지 않게 계속 여러분들이 붙잡아 두셔야 돼요. 그리고 발견하셔야 됩니다. 이 성공하려면 이 Y를 찾아야 되는데요. 이 Y는 발명하는 게 아니라요. 발견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발견하셔야 돼요.
저는 100만 원 때문에 내 미래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그런 자산 소득, 평생 나한테 이 정도 소득이 만들어진다면 최소한 나의 그 노후에 그래도 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제가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사업을 하면서 정말 많은 석세스 스토리를 듣고 현장감을 느끼면서 많은 이유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리치 디버스의 그런 철학처럼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fe, 그런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죠. 저한테는 지금 요즘에 가장 중심이 되고 있는 건데,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돕는 것. 제가 이제 다이아몬드가 되니까 저희 파트너분들 또는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정말 많은 기회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 어떤 사명감 같은 그런 마음이 생겼고요. 그리고 좀 더 시작하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이 비즈니스를 학습하고 도전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이 사업을 해야 할 이유를 계속 발견 한번 해보십시오. 네. 여러분이 만약에 정확하게 그 꿈을 발견하신다 그러면 후원이 되실 수 있어요. 아까 우리 이무정 선생님께서 디톡스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그 다이어트 성공을 잘 시키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지금은 이제 조금 그 부분인데, 예전에 제가 다이어트 상담하면 무조건 100% 성공했어요, 거의. 그거 왜 그랬냐면, 상담을 해보면 알아요. 대화를 해보면 어떤 여성이 24살, 3살이가, 근데 그 여성 같은 경우는 젊은 여성이죠. 왜 살을 빼려고 하냐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스튜디오스 쪽에 지금 그 인터뷰, 그 면접을 보는데 지금 몸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대요. 그러면 그분은 100%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장 이상적인 건강 다이어트 바디키를 이제 설명을 하면 역시나 성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플랜을 보여줬는데, 바디 플랜을 보여줬는데, 저는 요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은요 거의 다 성공을 못해요. 그러니까는 이유가 분명한 사람만 상담을 시키니까 성공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게 소문이 나면 1명, 2명 성공하면 그분하고 상담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커. 내기를 한 적도 있어요. 임신 중독증이 걸리신 분이 있었는데 어떤 다이어트를 해도 살이 안 빠진대요. 그래서 그럼 제가 제안하는 다이어트를 하셔서 만약에 그게 건강에 성공을 하신다 그러면 저하고 한번 내기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했더니 좋대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살 빼고자 하는 그 이유가 분명한지 한번 제가 궁금했거든요. 정말 빼고 싶으십니까? 했더니 자기 정말 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시키는 대로 하시겠습니까? 하시겠대요. 근데 9주 6개월이잖아요. 그 당시 때 뺐습니다. 너무 완벽하게 빠져서 저한테 김포에 사신 여성이었는데 너무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분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겠다 생각했거든요. 암에서 후원하는 방법도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인터뷰 하다 보면요, 물론 어떤 타이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내가 분명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상대방의 이유를 좀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누구를 설득시킬 수 있는 능력은 없죠. 그죠? 여러분. 암행이 과연 어떤 일인가 했을 때 내가 누군가를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일은 아니거든요. 가난한 건 가난한데 의식도 가난한 사람한테 제가 그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게끔 하는 일도 아니고요. 의욕이 없는 사람을 제가 용기를 불어줘서 그 사람을 억지로 이 사업을 동참시켜서 성공시키는 일도 아니고요. 뭔가를 찾고자 하는 사람한테 그 기회를 찾고자 하는 분에게 이 기회를 정확하게 제안해주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스스로의 이유가 분명하지 않다면 저는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살을 빼는 것처럼 암의 사업의 성공의 방법은 자신이 해야 할 이유가 분명히 설정이 되고 자신이 그거를 계속 발견해야 돼요. 한 가지가 아닙니다. 암의 사업을 해야 할 이유를 찾기 시작하면요, 한 가지가 아니에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좀 한번 스스로에게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그러니까 아메이 비즈니스의 첫 번째 많은 이유도 있겠지만 저는 보다 나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좀 더 나은 경제적인 자유, 경제적인 삶을 위해서 아마 이 비즈니스를 선택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의 아마 과거가 있을 거고요. 현재가 있을 거고 미래가 있을 겁니다. 과거의 어떤 그 선택으로 오늘 현재의 모습이었고요. 어쩌면 그 모습이 그대로 이어진다면 미래도 현재의 모습처럼 큰 변화는 없겠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꿈이 있다면, 지금보다 보다 나은 삶을 원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도전하실 거라 봐요. 이 꿈하고 간극이 있죠. 그죠? 한 번에 그 꿈을 이렇게 뛰어넘을 수는 없거든요. 여러분이 원하는 걸 이루고자 한다면 분명히 거기에 따르는 시간이 걸리고 행동이 가야 돼요. 한 번에 높이 뛰기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진행을 할 때요. 여러분이 현재 하고 있는 그런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 자, 현실적인 그런 일이 있다면 그 부분을 병행을 하셔야 되겠죠. 우리는 플랜 B를 선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플랜 A 갖고 여러분의 그 드림을 선택하기에는요, 너무 간극이 생겨요.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플랜 B를 선택해서 드림과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은 시간이 경과되면서 여러분 미래의 어떤 정점에 만나면 분명히 실현 가능한 그 위치에 도달할 수 있다 저는 보고 있고요. 그걸 우리가 한 2년에서 5년 정도 플랜을 정해놓고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겁니다. 실현 가능한 꿈입니다. 절대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고요. 실현 가능한 꿈이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기간 동안 가는 동안 장애물이 있어요. 그죠?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 장애물이 꿈이 이렇게 좀 적잖아요. 그러면 장애물이 있으면 장애물이 가로막고 그 장애물을 뛰어넘기가 어려워요. 꿈이. 근데 여러분들이 꿈이 커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덱스에버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의 꿈이 정말 크다면 현실의 장애물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꿈이 처음부터 커지지는 않지만요. 이 비즈니스를 진행하자면 자연스럽게 꿈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도 이제 다이아몬드가 되고 나니까 한 산봉우리의 정상에 올라갔잖아요. 근데 그 다음 봉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다시 내려와서 또 올라가겠다는 의지가 생기더라고요. 다음 봉우리는 수석 다이아몬드, 그 다음 봉우리는 크라운, 우리 주지혜 박교 선생님처럼 그런 정상을 갈 수 있겠다는 꿈이 커지기 시작하는 거 있죠. 꿈이 커지면 뭐가 커지냐면 행동이 커져요. 행동이 커지면은 결과물도 커지겠죠. 그래서 실현 가능한 꿈, 꼭 같이 여러분들과 한번 만들고 싶고요. 마라톤의 허들 경주와 같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꿈이고요. 이루려고 하는 그런 노력과 도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식이 안 된다면 작은 장애물에 여러분들은 어쩌면 여러분의 꿈을 포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파트너분이 이제 부동산을 하시는데 그분의 메시지로 제가 요즘 많이 플랜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요즘에 뭔가 그렇게 재테크를 많이 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재테크를 하려고 하는데 한 그 부천, 제가 부천에 살고 있는데 부천에서는 월세를 한 100만 원 정도 받으려면요. 임대 이제 오피스텔 한 2억 정도 순자산으로 있으면 목 좋은 곳에 잘 잡으면 월세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제안합니다. 첫 번째 현금 자산, 순자산을 지금 당장 있는 분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겠지만 지금 현재 지금부터 준비하는 분들에게 제안을 한다면 84만 원씩 20년을 모아야 되고요. 두 번째 100만 원씩 16년을 모아야 되고요. 세 번째 아메이에서 브론즈 빌더가 되면 1년 6개월에서 1년에 월세와 같은 수도 100만 원을 만들 수 있는데 그 세 가지를 다 한번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어느 것도 빼는 게 아니라 관심 있는 분들은 세 가지를 다 하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쉽지 않죠. 1번, 2번. 근데 세 번째 호기심을 갖고 있는 분이 드림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우리 브론즈 빌더 되면은 월세 100만 원 같은 수입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걸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런 분들을 지금 제가 찾고 있고요. 예, 안내하고 있습니다. 2년에서 5년이면 저는 24년 걸렸지만 저는 제 발판으로 또 여기 우리 그린월드의 그 시스템 발판으로 저희 파트너나 새로 오늘 조인되시는 분들은 2년에서 5년이면 다이아몬드에 충분히 성취할 수 있다는 저는 장담합니다. 확신합니다. 그리고 꿈이 분명히 있으면 거기 기간이 정해져야지 목표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냥 막연하게 난 성공할 거야. 저는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제가 24년 걸렸다고 해서 놀면서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주어진 환경에서 꿈과 목표를 정해놓고 정말 열심히 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스폰서분들이 한 분 한 분 저의 파트너십에 지원을 제가 못 받았을 때 그분들이 안 계실 때 고민을 정말 많이 했겠죠. 그러나 꿈과 목표에 대해서 변하지 않았습니다. 1년 반 만에 거의 12개월 정도 됐구나. 그때 이제 SP가 됐고요. 그때 한 137만 원 정도 소득이 들어온 게 굉장히 감회가 있는 그런 시간이었죠. 그 이후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에메랄드 되고 파운더스 에메랄드 되고 한 번도 파운더스 에메랄드를 또 그 이하로 네트워크가 떨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다이아몬드가 근데 파운더스 다이아몬드와 수석을 동시에 도전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저는 그 목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성공자들의 그 메시지를 들으면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목표에 집중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기에 집중해야 되겠죠. 왜 나는 이게 후원이 안 될까? 왜 나는 사업이 안 될까가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에 집중하면 저는 목표가 있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성공학에서는 그 역산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1%의 성공학이거든요. 그러니까 목표를 갖고 있는 분들 중에서 99%의 사람과 1%의 사람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1%의 사람들은요. 예, 대부분 이제 99%의 사람들하고 차이는 뭐냐면 99%의 사람들은 현재에 충실하면서 만들어진 미래, 어떻게 살다 보면 좋은 미래가 오겠지 하는 사람들의 꿈과 목표래요. 근데 1% 사람들은 미래에 충실하면서 만들어진 현재. 근데 미래를 기간을 딱 정한다는 거예요. 기간을 딱 정해서 거기에 내가 그 상상력, 이미지를 최대화시켜서 우리 이제 2024년 그러면 AU가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내가 목표를 두고 미래에 집중한 다음에 역산을 해서 오늘을 놓고 계획을 세워서 가는 거죠. 그냥 목표는 그렇게 세워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역산의 법칙을 갖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저도 요즘에 이제 플랜을 놓고 하는데 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가장 그 현실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부분은 돈인 것 같아요. 돈. 좋지 않습니까? 네. 나한테 많은 여행도 있을 수도 있고 좋은 집도 있고 좋은 차도 있을 수 있고 더 많은 봉사, 진짜 기부 여러 가지 있고 남을 성공시키는 거에 대한 그런 행복감 뭐 많이 있겠죠. 근데 우선 여러분 성공의 목표를 두는 데 있어서 가장 현실적으로 목표를 두는데 가장 와닿을 수 있는 부분은 저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시급도 정해졌잖아요. 월급도 정해졌고 연봉도 정해졌죠. 그러니까 아메 비즈니스도 비즈니스니까요. 여러분들이 목표라는 건 돈하고 관련돼 있는 거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위치가 어딘지 모르시겠지만 첫 번째 브론즈 빌더는 언제 될 것인가? 이제는 그 62년 동안에 전 세계에 성공하신 분들의 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글로벌 비즈니스에서 한국 아메에서도 건물의 설계도를 제안해 줬잖아요. 첫 번째 건물의 설계도에 따라서 고층 빌딩이 올라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브론즈 빌더에 대한 설계도를 기본으로 해서 집을 짓는 거거든요. 네트워크 빌더라고 하잖아요. 네트워크 빌더. 여러분들은 네트워크의 건물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설계도가 뭐냐면 브론즈 빌더와 청사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청사진이 딱 만들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그걸로 인해서 건물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하시기 바랍니다. 브론즈 빌더. 저도 지금 제 퍼스널 브론즈 빌더를 지금 목표를 두고 계획을 하고 행동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브론즈 빌더가 성취가 되면 기간을 한번 노트에 적어보시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적어놓고 여러분이 적어놓고 어떻게 하신다? 역사하는 거죠. 역사. 여러분이 2024년에 저는 이제 2024년에 파운더스 수석 다이아몬드를 딱 그거를 정해놨어요. 목표를 정해놓고 역사를 해보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지만 내가 그 구조를 갈 수 있는지를 냉철하게 판단해갖고 지금 현재 그걸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성공은 한 계단씩 가는 거잖아요. 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역사를 하는 거죠. 어디로 방향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 계획을 세우셔서 이 자리에 온 이유가 분명히 꿈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분명히 이 자리에 참석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꿈이 정해졌으면 이제 목표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역사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브론즈 빌드는 언제 될 것인가?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그 브론즈 빌더를 통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진정한 A65의 핀이 무엇이 될 것인지. 어떤 분은 파운더스 에메랄드가 돼서 지중해 크루즈 여행을 하겠다는 목표를 분명하게 세우신 분이 있을 거고요. 또 어떤 분은 수석 다이아몬드. 저는 파운더스 수석 다이아몬드 목표를 두고 있거든요. 하고 싶다는 거하고 일말의 의심도 없이 확신을 갖는 거하고는 틀려요. 100명한테 물어봤어요. 하와이 가고 싶은 사람? 그러면 100명이 전부 손을 들어요. 2년 후에 하와이 갈 사람이면 100명이 손을 드는데 그 중에서도 한 일부만 손을 듭니다. 근데 그 중에서 실제로 간 사람은 10%도 안 된대요. 100명 중에서. 그럼 그게 뭐가 차이가 있나 봤더니 되고 싶다, 하고 싶다는 것은 잠재의식의 힘을 이용할 수가 없대요. 잠재의식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 한 잔을 먹는 것도 아무리 생각을 많이 하면 뭐합니까? 내가 결정해야지 먹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성공하신 분들의 가장 공통 분모는 강도가 틀리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되고 싶다, 하고 싶다가 아니라 반드시 일말의 의심도 없이 목표에 도달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똑같은 목표가 있는데 그 강도가 틀리다는 거죠. 똑같이 A65의 에메랄드를 파운더스 에메랄드 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그 마음가짐의 강도가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목표 역산의 법칙이 이론적으로 끝나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노트에 적어놓고 왜 내가 A65에 가야 하는지 그 이유를 또 발견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핀으로 갈 것인지 그 부분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한번 이 시간을 출발로 해서 한번 누구는 가는데 누구는 못 가요. 누구는 성공하는데 누구는 실패하고. 성공하는 사람들은 실패하는 방법을 따르지 않잖아요. 성공하는 방법을 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그대로 따라하시면 되는 거죠. 저도 제가 이걸 머리에 생각해서 한 게 아니고 우리 리더분들 수많은 우리 주재 박정현 사장님 또는 그 외에 세계적으로 성공하신 분들, 국내에 성공하신 분들 성공의 공통 분모더라고요. 그게 먹고 싶다 아무리 그래도 못 먹어요. 결정을 해야지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좀 같이 공감하기를 좀 바라고요.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인지 명확하게 다시 한번 이 시간을 비롯해서 측정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단이죠. 결단이라는 거, 결정한 것을 단호하게 하는 것. 저는 돌아갈 달을 끊고 하는 것. 이렇게 저는 아주 좀 과거에 제 파트너한테 얘기를 했는데 저는 후회도 미련이 없을 것 같다. 혹시 성공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아메이 더불어서는 자본주의를 딱 읽고 나니까 이 사업은 내가 후회도 미련도 없다. 정말 이 사업은 내가 돌아갈 일을 끊고 시작하겠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이제 단호한 결단이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고개도 또는 탱크와 이런 것도 하나의 여러분이 마음의 결단을 하셔야 돼요. 이 성공의 기본이 기적을 만든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고개도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배수진의 법칙을 쓰고
앞으로 가는 길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여기 와서 지금 현재 스톱 하시게 되면요, 포기하시게 되면 산의 중턱에 올라가다가 다 산을 내려온 거예요. 누군가 정상에 올라가서 그 정상을 만끽하고 있는데 산을 도전했는데 중턱에 비가 온다, 좀 어둡다 해서 내려오면요, 그분은 다시는 그 정상에서 그 맛을 만끽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택하셨으니까 반드시 정하신 정상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런 분들이 다음 정상도 도전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산의 정상이 SP든 브론즈 빌더든 여러분이 정하신 걸 일단 목표를 정했으면 그걸 결단하세요. 가야겠다. 가야겠다. 그래서 우리 배수진의 법칙 잘 아시죠? 어떤 장군이 1000명 정도에 되는 군사를 이끌고 적군의 진지에 해안가에 침투했는데 거기는 수백만 대군이 있었던 그 적군인데 장군이 갑자기 타고 왔던 배를 전부 불 지르게 하죠. 그러니까는 군사들이 막 우왕좌왕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돌아갈 다리를 끊어버렸잖아요, 배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살아서 적을 이기지 않으면 더 이상 돌아갈 배는 없습니다. 우리는 유일한 길은 이기는 길밖에 없습니다. 해갖고 이겼다고 하잖아요. 그런 마음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핑계를 자꾸 시작하면요, 이게 지금 내가 이게 좀 쉽지 않은데, 그러면 결국 사람은 포기하는 일이 커지기 시작해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목적지에 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how를 머릿속에서 떠나가지 않게끔 여러분들이 붙들어 놓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물론 그 전제에 y가 있죠. 그래서 이게 끝나면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마인드가 딱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스텝 3로 가는 거예요. 스텝 3로 가는 거죠. 리스트 작성하는 거예요. 어떤 사업은 건물이 자산이고요. 어떤 사업은 토지가 자산인데 네트워크 사업은 사람이 자산 아니겠습니까? 네. 리스트 작성을 하지 않고 어떻게 머릿속에 리스트를 갖고는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네트워크 자산이기 때문에요. 꿈과 목표와 결단이 만약에 여러분이 마인드가 정해졌다면 사업의 시작으로 행동하시기 시작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노트를 펼치시고 리스트를 정하시는 거예요. 저는 뭐 감각적으로 처음부터 했던 것 같아요. 정해졌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핵심은 6명의 파트너를 먼저 찾겠다는 여러분의 목표를 한번 정해보시는 거죠. 6명. 여러분들이 저는 이 맵을 계속 그렸던 것 같아요. 초창기 때부터요. 원을 그려서 나로 시작한 6명을 계속 이름은 바뀌지만 계속 이름을 놓고 이분들을 생각하고 이 비즈니스가 결국 우리가 물론 소비자 네트워크 시장을 통해서 확장시키는 그런 환경적인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안에서 반드시 여러분이 머릿속에 떠나가지 말아야 할 것은 후원인 거예요. 농구는 5명에서 어떤 경기를 하죠. 축구 11명. 그런 것처럼요. 아메이는 브론즈 빌더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이 3명을 파트너를 후원해서 같이 시작하는 게임입니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6명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 첫 번째 구조는 이제 브론즈 빌더 3분의 액티비티한 파트너가 중요하죠. 이분들이 플래티넘이 되면 여러분들은 다이아몬드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될 때까지 멈추면 안 돼요. 후원을 멈추시면 안 된다고요. 소비자 리스트를 놓고 정말 고객 관리 잘하고 고객을 하는 거는 정말 당연한 거예요. 사업가로서 그 시장을 만들어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업가로서 후원을 머릿속에서 한시라도 놓친다면 지금 현재 파트너 한 분 액티비티한 파트너가 왔는데 그래갖고는 지금 아직 사업의 경기률이 지금 시작이 안 된 거예요. 3분이 나와야 돼요. 반드시 그 브론즈 빌더에 맞는 액티비티한 파트너가 나오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멈추시면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리스트 작성하셔야 되고요. 오늘 뭐 여러 가지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이제 시간상 제가 간단하게만 마무리한다면요. 리스트 작성할 때 그 룰이 있어요. 20대 80 법칙을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모든 세상은요, 팔레트의 법칙이잖아요.
저는 내가 얘기한다고 모든 사람들이 동의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을 보니까 남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판단해 보니까 될 수 있는 일이고 나 같은 사람이 3명은 있겠다. 30명이 있으면 뭐 이게 그런 일이라 못하겠는데 내가 얘기하면 3사람은 있겠다. 그 10명한테 얘기하면 2명은 조금 관심을 갖잖아요. 알았어, 제품 좀 써볼게요. 나도 알죠, 아메. 그 20명한테 얘기하면 4명 될 거 아니겠어요? 그 20명한테 얘기했더니 4명이 안 나와. 그러면 60명한테 얘기하면 100명한테 얘기하면 분명히 거기 확률이 나오고요. 그 중에서 또 20% 파트너가 나옵니다. 그래서 20대 80 법칙은 어디에나 해당되는 그런 성공의 법칙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요. 20% 우리 보통 TV 보면은 시청률이 보통 10%대 넘어가면 성공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10명 중에 9명은 안 보고 1명이 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100명 중에 10명이 보는 거고 1000명 중에 100명이 보는 거고 이런 식이죠. 20대 80 법칙을 이해하고요. 확률의 법칙. 확률은 이제 동전을 던지면 앞면이 나올 확률은 50%, 뒷면이 나올 확률은 50%죠. 그죠? 그걸 확률 50%라고 그래요.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과 뒷면의 확률. 근데 10번을 던지게 되면요. 그걸 확률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10번을 던지면 앞면만 7번 나올 수도 있고 뒷면만 7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50%가 해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해봤더니 확률은 동전은 300번은 던져보는 거예요. 300번.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가서 집에서 한번 동전을 300번 한번 던져보세요. 그럼 거의 4, 50번. 앞면 나오다가 또 뒷면 나오다가 통계를 해봤더니 50%에 근접한 확률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통계거든요. 그래서 핵심은 3명에서 6명을 찾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그 그 리스트에 찾는 그 룰을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참고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리스트를 우선 노트를 쭉 적고요. 미리 판단하지 않는 거죠. 요거 2가지만 오늘 말씀드리고 마무리할 건데요. 내가 꿈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인터뷰한다고 그래요. QI 미팅이라고 그래요. 퀄리파이 인터뷰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설득시키는 게 아니라 정말 그분이 꿈이 있는지, 그죠? 근데 이렇게 그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이분은 맞아요. 근데 내가 준비가 안 돼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분에게 정확하게 이 꿈 드림을 줘야 되는데 내가 아직까지 이분에게 드림을 줄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또 하나는 나는 준비가 돼 있는데 그분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을 후원할 때 제가 이분을 인터뷰했는데 이분이다 싶으면 저는 10년 기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명단이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6개월 만에 나오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1년 만에 나오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10년 만에 나오는 분이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딱 그 리스트를 넣고 계속 그거를 연구하셔야 돼요. 회사는 제품을 연구하지만요. 우리는 리스트를 연구하셔야 돼요. 리스트를 넣고 어떻게 하면 이분에게 이 드림을 터치할 수 있을까? 네, 이 비즈니스를 어떻게 하면 안내할 수 있을까를 매일 노트를 놓고요. 이 월에다가 이름을 넣어놓고 매일매일 생각해 보십시오. 간절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크게 성공하신 나카지마 가오루는요. 어떻게 이렇게 성공했습니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후원하셨으니까. 그러면 그분이 하시는 얘기 아마 우리 주제 박정준 선생님하고 똑같은 생각이실 거예요. 상황을 만들었대요. 자기는. 상황을 기다리지 않고 내가 이 사람을 후원하겠다 싶으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뭘 좋아하지? 그 사람을 어떻게 만나지? 그 사람한테 어떻게 상황을 만들어서라도 이 사업을 얘기할까? 이 생각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좀 우연을 기다리죠. 우연히. 한번 얘기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실망하거나 그죠? 근데 한번 얘기했으면 그 마지막 노 그러면 그 노가 마지막 대답이 아니고 시작이라는 거. 그 다음부터는 내가 이분을 인터뷰해봤는데 이 사람한테 정말 비즈니스를 알려줘야겠다는 생각이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러분 연구하셔야 돼요. 정말 정성을 들이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가능하면 감정 나보다 좀 나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후원하라는 뜻은 뭐냐면 그럼 나보다 낮은 사람은 후원하지 말라냐?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우리 누군가 했을 때 거절을 굉장히 두려워하죠. 그죠? 근데 나보다
나은 사람이 거절하면요 굉장히 위축돼요. 근데 나보다 낫지 좀 낮은 사람이 이 사업을 거절하잖아요. 그럼 뭐냐면 그래 그렇게 살아 넌. 그래서 스스로 위로받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감정을 위로받기 위해서 나보다 낮은 사람을 후원하지 말고요. 조금 더 나보다 나은 사람을 후원하라는 뜻이에요. 차라리 그럴 거라면. 나보다 못한 사람을 자꾸 후원하면서 감정을 위로받으려고 하다 보면요. 사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감정을 떠나서 좀 더 나보다 차라리 좀 나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한번 후원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어쩌면 이 리스트에 대한 룰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많이 공부하면서 이게 돌아서면 잊어버리니까 또 생각하고. 근데 꿈 드림 노트가 있어서 거기에 여러분 맵을 넣고 매일매일 명단 작성을 하면서 차곡차곡 쌓아가기 시작하면 분명히 여러분은 원하는 꿈이 분명하다면 결실이 이루어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해주신 손유성 리더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